대주가 씩씩거리며 연남동 빙골빙골 빨래방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익숙한 향기가 났다. 안방 침대 위에 어머니가 기워놓은 오래된 이불에서 나던 냄새. 그 포근한 냄새가 여기서 온 것이었구나. 난생 처음 빨래방에 와본 대주가 어색하고 낯선 듯 안을 둘러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커피 머신 옆에 놓여있는 쌍화탕이었다. 장영감이 대주에게 그렇게 한 입만 먹어보라고 닥달하던 그 대추 쌍화탕이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로 입에 아무것도 넣지 못했던 터라 쌍화탕을 보고 입맛이 다셔졌지만 그래도 대추는 싫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과 닮은 대추는 꼴도 보기 싫었다. 대신 그 옆에 노란 망고 그림이 그려진 젤리 봉지를 까서 젤리를 입에 넣었다.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질 정도로 강한 단맛이었지만 대주의 입안은 썼다. 이게 단맛인지 신맛인지 쓴맛인지 모를 것이 속으로 들어가자 위산이 분비되면서 다시 속이 쓰렸다. 빨리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싶었다. 빨래방의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조작하는 장영관과는 달리 대주는 버벅거리며 세탁기를 고르고 아우터 코스를 고른 뒤에 그 안에 패딩 점퍼를 벗어 넣었다. 곧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세탁기 통이 돌기 시작했다. 패딩 점퍼를 벗었지만 빨래방 안은 춥지 않았다. 한파주의보가 뜬 날이라 그런지 세게 틀어놓은 히터가 천장에서 바닥으로 뜨거운 바람을 흘러보냈다. 대주는 창가 쪽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바깥을 구경했다. 그것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었다. 추운 날에도 사람들은 웃었다. 답답한 담배 연기 같은 입김이 아니라 수증기처럼 깨끗한 입김이 미소에 서리다가 점차 사라졌다. 대주가 우두커니 창밖을 보는데 우철래 식구가 빨래방 앞을 지나갔다. 미라와 우철이 나희의 손을 양쪽에서 잡고 웃고 있었다. 대주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대주가 얼른 손등으로 얼굴을 닦아냈다. 징징 진동이 울렸다. 수찬에게 걸려온 영상통화였다. 받을 수 없었다. 차가운 바람에 벌겋게 튼 이 얼굴을 수찬이에게도 아내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었다. 지독히 보고 싶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나 왜 이러고 사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대주 본인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방아쇠가 된 것처럼 눈물이 터졌다. 지저분한 패딩 점퍼에 쏟아지는 세탁기 속의 물처럼 눈물이 콸콸 떨어졌다. 처음에는 어깨를 들썩이면서 조금 더 지나서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울었다. 테이블 위에는 계속해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아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찬이었다. 우리 왜 이러고 사냐?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대학병원 교수의 아들과 아내는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놓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뒤이어 흉이나 보고 욕이나 할 게 뻔했다. 그렇게 유난스럽게 키운 애들치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꼴 못 봤다고 할 게 뻔했다.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대주가 휴대전화를 들고 저장된 연락처들을 훑었다. 기억부터 시작해 영문으로 저장된 이름까지 살펴보았지만 이 상황에 마땅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어쩌면 대주는 이 문제의 해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찬바람 부는 허허벌판을 홀로 잔뜩 움츠리고 걷는
이 기분을 알아줄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허공에라도 말하고 싶었다. 대주가 창밖의 풍경을 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유리 위로 김이 서렸다. 곧이어 하늘에서 눈이 내렸다. 보랏빛으로 변한 하늘에서 하얀 휴지 조각 같은 눈이 조용하게 내렸다.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눈이 소복이 내려앉는 연남동 공원길을 찍었다. 아름다운 이 순간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는 듯. 하지만 오히려 대주는 들고 있던 전화기를 내려놓고 소리내어 울었다. 발열이 잘 된다는 내의 소매로 진득한 콧물까지 닦아냈을 때 비로소 테이블 위에 있는 연두색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왔다. 빨래방에는 고민을 남기는 노트가 있다고 언젠가 아버지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다이어리를 펼친 후 대주가 펜을 들었다. 빈 곳에 글씨를 써내려갔다.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가장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겁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흰 종이 위에 고작 몇 글자 적었다고 속이 편했다. 외딴 섬처럼 살던 대주가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말을 토해내자 신기하게도 가슴속 서러움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다. 대주가 건조기에서 따뜻한 열기가 감도는 패딩 점퍼를 꺼내들고 의자에 앉았다. 익숙한 향이 느껴졌다. 햇볕에 말린 것처럼 깨끗한 코튼 향. 불면증에 시달리던 대주를 금방 잠들게 했던 안방 이불에서 고요히 피어나던 그 냄새였다. 대주가 따뜻한 패딩 점퍼를 포매하는 채 까무룩 잠이 들었다.